일본. 아시아 대륙 동쪽의 일본 열도 및 남서제도, 이토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수도는 도쿄도이며 행정구역은 47개 도도부현으로 이루어진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국가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 후 1947년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일. 개관. 아시아 대륙 동쪽,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와 이들 주변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면적은 약 37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다. 수도는 도쿄도이며 공식 국호는 일본국이다. 일본어로 니혼이나 니폰으로 발음한다. 일본이라는 국호의 공식적인 사용은 서기 701년 다이호호 율령 제정 후이며 해 뜨는 나라, 해 뜨는 곳의 의미이다. 영어로는 저펜, 이니셜은 JPN이라고 표기한다. 국기는 일장기이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히노마루라고 불린다. 국가는 기미가요이며 화폐는 엔화를 사용한다. 2020년 국내 총생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를 기록하였다. 일본 인구의 대부분은 야마토 민족이며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 류큐 왕국의 류큐 민족이 존재한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해 법제도, 불교, 유교, 한자가 유입되었다. 일본은 입헌군 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여 국가 원수로 천황과 수상이 존재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하고 막강한 통치권을 부여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 이른바 평화헌법은 전쟁 포기와 함께 상징 천황제를 공표하였다. 일본은 전쟁 후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신화를 이루었다. 총인구는 약 1억 2,507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다. 2021년 고령화율은 29.1%로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으며 인구 감소가 시작된 나라이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일부는 행정상의 정령지정도시나 특례시, 중역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도부현은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교토부와 43개 현을 의미한다. 시정촌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냉대기후에서 오키나와의 아열대 기후까지 걸쳐 있지만 대체로 온대기후에 속한다. 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1923년 관동대징제, 1948년 후쿠이 지진,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11년 규모 9.0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 자연. 일. 지세. 일본 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로 세계의 불안정 6궤에 속한다. 태평양 북서부의 융기대 정상부가 해면 위에 드러난 것이 일본 열도로 홋카이도, 혼슈 본주, 시코쿠 사국, 규슈 구주 등 4개 큰 섬과 그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 및 혼슈 중부에서 남쪽의 태평양으로 이어져 내리는 이주 이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된다. 호상으로 이어지는 이들 열도의 동쪽에는 각각 일본 해구, 난세이 제도 해구,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가 따르는데 다같이 깊이 6,000m가 넘는다. 산지, 평야는 조선운동의 지사를 반영하고 또 스분원대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받아 그 배열과 지형이 극히 복잡하다. 일본 열도의 지형 구분은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서남 일본과 동북 일본의 두 개로 크게 구별되는데 그 경계는 혼슈 중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이토 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어천 정강 구조선, 신석현 어천시에서 정강 현정강시로 이어지는 단층 구조선이다. 지형은 지각운동이 격심했기 때문에 토지의 기복이 크고 많은 단층에 의해 지루와 지구로 구획되어 전체적으로 평지가 협소한 산지 지형을 이루며 산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80%에 달한다. 또 새로운 지각운동의 결과 하안단구, 해안단구, 개석산 상지, 융기 삼각주, 융기 해식대지, 해안평야 등이 각지에 형성되어 있다. 동북 일본에서는 세 줄기의 산지가 남북 방향으로 병행해서 달린다. 그 중에는 기타미 북견산맥, 히다카 일고산맥, 오오산맥, 미쿠니 삼국산맥, 에치고 월우산맥, 간토 간동산지 등 높고 험준한 산지와 기타카미고지 북산고지, 아부쿠마고지 아무고지, 대와 주루산지 등 구릉성 산지가 있다. 서남 일본은 다시 장대한 단층의 중앙구조선에 의해 북쪽의 내대와 남쪽의 외대로 나뉜다. 기이산맥, 시코쿠산지, 규슈산지 등 외대의 산지들이 높고 주고쿠 중국산지, 단파고지 등 내대의 산지는 고원상을 이룬다. 혼슈 중앙부에는 동트런니혼 알프스라고 통칭되는 히다피산맥, 기소목증산맥, 아카이시 적석산맥이 고도 3,000m급의 고봉들을 이고 솟아서 일본의 지붕을 이루며 일본의 최고봉 후지산 부사산 3,776m도 이 중앙부에 있다. 화산이 많은 것도 일본 지형의 특색이다. 지시마 천도, 나스나수, 조카이 조해, 후지 부사, 노리쿠라 숭안, 하쿠산 백산, 기레시마 무도의 7개 화산대에 딸린 화산은 중요한 것만도 150개가 넘는다. 세계 활화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1/4가 화산재로 덮여 있다. 또 화산군에는 칼데라를 발달시킨 것도 많은데 특히 규슈에 있는 아소 화산의 칼데라는 규모가 세계 제1로 알려져 있다. 화산대와 관련하여 지진대가 형성되어서 지진이 잦고 또 각처의 온천도 다수 산재한다. 일본의 하천은 일반적으로 유로가 짧고 기울기가 급하다. 하천의 계곡에는 V자국이 많고 강수는 그대로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굵은 토사를 운반하여 산지의 곡구에는 선상지의 발달이 현저하다. 그 부근에서는 하상의 퇴적, 상승으로 해서 천정천을 이루는 하천도 많다. 이시카리강 석수천, 도커치강 십승천, 기타카미강 북상천, 모가미강 최상천, 아부쿠마강, 도내강 이근천, 시나노강 신농천, 델류강 철룡천, 기소강 목증천, 요도가와강 정천, 요시노강 기라천, 직후고강 축후천 등이 대하천인데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강은 도내강이고 유로가 가장 긴 강은 시나노강이다. 일본의 평야나 분지는 대체로 규모가 몹시 작고 각지에 두루 산재한다. 모두 하천의 퇴적에 의한 충적 평야인데 대지와 저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도내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 유역의 간토 관동 평야는 일본 제1의 평야이다. 그 밖에 홋카이도의 이시카리강 중 하류의 이시카리 평야, 시나노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의 범람원, 삼각주, 선상지로 된 에치고 평야, 기소강의 몇몇 하천의 퇴적으로 형성된 노비 농미 평야, 요도가와강 등 하천의 복합 삼각주 및 충적지대 등으로 형성된 오사카 대판 평야, 직후고강의 충적 평야인 규슈의 직후시 축자 평야 등이 중요하다. 해안선은 굴곡이 몹시 심하여 그 종길이는 26,000km에 이르며 해안 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다. 구주쿠리하마 구시구리 빈빈 해안, 사가미만 상모만 연안, 니가타 신석 해안, 미야자키 군기 해안에는 넓은 사빈 해안이 발달하였고 살르쿠 삼육 해안, 기이기우 해안, 세토나이카이 네호네 해안, 니시시코쿠 서사국 해안, 기타 규슈 북구주 해안에는 리아스식 해안, 스루가만 도나만,
동안에는 단층 해안, 홋카이도 오시마 도도반도 남동단의 에산곳 해산갑이나 이주 이도 반도의 해안에는 화산해안, 에리모곳 금성갑, 무로토고 시로갑 등지에는 해안단구가 있는 융기해안, 난세이 제도에는 융기산호초 해안 등이 발달하여 극히 변화가 은희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연안에는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고 구로시오 흑조, 스시마 해류 등 난류와 한류인 구릴 해류가 교류하여 어족이 풍부하며 또 동중국해 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일본은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및 중부 내륙 고지가 아한대다우 기후에 속할 뿐 그 밖의 모든 지역이 온대다우 기후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 동쪽의 몬순아시아 지역에 들어있으나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같은 위도에 있는 대륙 동안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지 않다. 한편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길어 홋카이도 북단에서 난세이 제도, 남단까지는 위도차가 22도씨나 되고 따라서 연평균 기온도 홋카이도의 와카나이 치네에서 6.3도씨, 오키나와 섬 충승도의 나하, 나페에서 22.3도씨를 보여 남북차는 16도씨에 달한다. 혼슈의 육지 너비는 최대 300km 정도인데 중앙부를 청량산맥이 종주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 쪽 사면은 북서 계절풍의 바람바지가 되어 강설 일수가 지속되고 태평양 쪽 사면은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청천 일수가 지속되는 대조적인 기후 분포를 보인다. 기후고는 겨울의 기후 차이에 의해 동해 사면과 태평양 사면 및 그 중간 지역의 셋으로 나뉜다. 연강 수량은 1600에서 1700mm로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 1000mm에 비해 상당히 많다. 특히 그와 같은 많은 강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장마와 태풍이다. 장마와 태풍이 가져오는 강수량은 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마가 연강수량의 10에서 40%, 태풍이 10에서 35%로서 비율은 남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초여름에 장마가 잦다. 장마와 태풍은 일본의 수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자연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장마가 길어지면 동북 일본을 중심으로 냉해가 발생하고 또 태풍이 잦거나 강한 태풍이 내습하면 상습적인 풍수해를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많은 나라가 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에는 오가사와라 기단에 덮인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은 현저하게 한랭하고 또 동해 사면은 북서 계절풍이 가져오는 강설로 해서 세계 굴지의 적설지를 이룬다. 여름에는 전국토가 오가사와라 기단의 영향하에 들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된다. 봄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 되어서 일본을 덮고 그 뒤를 저기압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장마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에 의한 현상이고 열대성 저기압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연평균 4, 5회 정도의 빈도로 혼슈, 규슈에 내습한다. 주민. 일본인의 기원에 대하여는 기원 전후까지 채집 경제의 단계에 있던 토착의 조몬 시대인 승문 시대인 조몬 시대는 일본 선사 시대의 시대 구분으로 수천 년 전에서 기원 전후까지에 이르는 시대가 그 후 한반도로부터 도래하여 농경 문화를 보급시킨 야요이 시대인 미생 시대인 야요이 시대는 일본 선사 시대에서 대략 BC 300에서 AD 300에 이르는 시대와 혼혈하여 형질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현재의 일본인의 원형을 형성하였다는 설과 조몬 시대인이 그 이후에 도래한 사람들로부터 문화적 자극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가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설이 양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남일본에서 발굴되는 자료, 즉 인골이 늘어남에 따라
긴키, 근기, 현재, 경도, 대판, 내양, 병고, 삼중, 자하, 화가선의 이부, 사면을 포함하는 지방, 간문, 관문, 하관, 문사의 이시를 포함하는 지방 등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도래인이 야유이 시대 후반에서 나라 내양 시대에 걸쳐 상당한 수에 달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감히 나미오 강상파부가 주장한 기마민족설에 의하면 일본의 이른바 천손족, 즉 일본인의 지배층을 이룬 천황족은 고구려인과 계통이 같은 기마민족인 부여족으로 그들이 한반도 남부에 정착하였다가 그곳 임나를 거점으로 해서 일본 규슈로 진출한 후 다시 긴키 지방으로 들어가서 일본 열도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일본어는 현재까지 그 계통이 충분히 밝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하게 추정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이다. 즉, 일본어가 계음절로 끝나는 점과 간단한 자음 조직을 가지는 점 등은 오히려 말레이 폴리네시아와 유사하나 일본어가 한국어와 같이 모음조화 현상이 있었던 점,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휘상의 유사성이 있어서 의문이 대응하는 것이 약 200어에 달한다는 점 등이 그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한국인과의 혼혈이 오늘날의 일본인의 형질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또 일본 민족이 야유이 시대에서 고분 시대에 걸친 3에서 6세기경까지의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고대 문화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보면 유래가 드문 단일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오키나와현 중승연을 구성하고 있는 유구인은 본래 그들 자신의 유구국을 세운 족속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일본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유구어는 어계상으로는 일본어계에 속하며 일본에서는 유구인과의 민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의 유일한 소수민족은 홋카이도에 사는 약 22,000의 아이누인으로 그들은 본래 그들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식주 생활이 완전히 일본화하고 언어도 일본어를 사용한다. 한편 일본에는 1988년 현재 약 94만 1천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한국인이 약 67만 7,100으로 전체 외국인의 72%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한국교포는 국권 비탈 후 노동자로 이주한 사람들로 제1차 세계대전 때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하여 일본 각지의 탄광, 군수공장 등에 투입하였다. 한국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 12만 9,300, 미국인 3만 2,800 등이다. 일. 종교. 일본인은 2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많다. 종교별 신도수의 비율은 불교가 48.2%, 신도 자연 숭배, 조상 숭배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고유 종교로 신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신사 신도가 주류가 51.2%를 차지하여 일본의 양대 종교가 되고 있고 그 밖에 신구교를 합친 그리스도교가 0.6% 등이다. 4. 역사. 일. 선사시대. 일본 역사에서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조몬식 토기 승문식 토기의 보급에서 연유하여 조몬 승문 시대라고 부른다. 조몬 시대에는 수렵, 어획 및 식용식물의 채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민족이 아니라 현대의 일본인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이 논쟁 끝에 인류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이다. 그러나 제작된 조몬식 토기의 현저한 지역차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전국토에 걸친 집단을 구성할 만한 결합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유적의 밀도로 보면 혼슈 중부 이동의 동북일본이 서남일본보다 그들의 생활 무대로 적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BC 3세기경 서남일본의 한반도에서
미장 농업이 전래되어 야유이 미생시대가 시작되자 일본 역사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야유이 시대에는 금속기를 사용하여 도검 등 무기 외에 동탁 등 제기를 제작하였다. 야유이 시대에는 조몬 시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옴집 수혈주거의 바닥이 높은 곡물 저장 창고가 있는 100호 이상으로 된 취락이 발달하였다. 아직 공동체적인 사회 구성이긴 하면서도 족장이 존재하고 사유재산과 신분, 계급의 제도가 싹트기 시작한 사실은 유물, 유적 및 문헌으로서 추정할 수 있다. 1세기 후반에 중국의 사서 한서에 의하면 웨이는 100여 개국으로 나뉘어 한왕조에 조공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기원 전후에 소국가적인 사회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지에는 3세기 여왕 히미코 비미호가 다스리는 야마타이국 사마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30에 가까운 나라로 된 연합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마타이국이 기타 큐슈 북구주에 있었는지 긴키 근계 야마토 대화 현재의 내양현에 해당되는 옛 행정구역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주장이 갈리고 있으나 어쨌든 국가 통일의 기운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신분의 계층 질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 일본의 고대 사회는 야마토 조정 대화 조정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되고 뒤이어 율령제도에 입각한 국가 체제가 유지된 4세기 초에서 12세기 말에 이르는 시대이다. 긴키네를 중심으로 하여 오진 왕릉, 흥신 왕릉, 닌토쿠 왕릉, 인덕 왕릉 등 거대한 능묘를 비롯한 많은 분묘가 조형된 고분 시대인 4세기 초에는 긴키네 야마토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큐슈까지를 포괄하는 통일국가가 생겨나서 점차 전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세습제를 확립한 오키미 대군 왕이 군림하였다. 소국의 수장들은 조정 내부에서 귀족 계급을 형성하여 성을 수여받고 광대한 토지와 백성을 소유하였다. 4세기 말엽의 백제에서 한자, 유교가 전래되고 6세기 중엽에는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일본의 문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불교를 정치기조로 삼은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 등에 의해 각지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뒤이어 645년에 세성사회를 타파하고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다이카계신 대화계신이 단행되었으며 덴무천무왕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왕의 신성이 강화되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율령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공지공민제의 원칙이 수립됨으로써 농민은 일정한 토지를 배당받아 조영조의 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뒤 견당사의 파견에 의해 당문화를 흡수한 조정은 710년 나라 내양에 광대한 도읍 해이조경 평성경을 건설하였다. 그 후 교토 경도로 천도하기까지의 약 80년간을 나라시대라고 부른다. 그 시대의 조정에서는 국력을 기울여서 도다이사, 동대사의 대볼 및 여러 거찰 조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현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었다. 일본의 고대사에서 조몬 시대로부터 야유이 시대로의 전환이 전적으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선진적인 문화의 영향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 후 일본이 그 정치 중심지를 긴키 지방으로 옮겨 통일국가를 이룩한 고분 시대에서 나라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문화 역시 한국의 고대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 밑에 자라난 문화였다. 그 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등 특히 백제가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또 백제 멸망 후에는 그 유민이 다수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 백제인과 고구려인 등이 한학, 유학, 불교 및 회화, 불상조각, 사찰 건축 등의 문화예술 외에 생활용품 제조기술, 관계시설 축조기술 등을 일본인에게 전수함으로써 그 문화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당시의 중심적 정치 무대였던 나라 분지 내양 분지를 중심으로 구다라 백제, 완이, 화이왕인의 음역 등 지망이나 구다라사 백제사 대안사의 옛이름이자 별칭, 구다라사지 백제사지, 구다라관음 백제관음 법용사에 있는 목조 관음보살상으로 일본의 국보 등으로 불리는 문화적인 유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로도 백제를 비롯한 한국 고대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두드러진 문화유산 중 백제인, 고구려인의 손으로 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려의 정치 개입 및 타이카 개신에 공이 있었던 후지와라, 등원 일문을 비롯한 귀족 계층의 실권 장악으로 왕 중심의 율령제는 난국에 직면하게 되었다. 794년에 간무한무 왕은 교토 경도의 해이안경 평안경을 조용하여 도읍을 옮기고 율령체제의 재편성을 시도하였으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율령체제는 점차 붕괴되어 갔다. 후지와라 일무는 외척관계를 이용하여 섭정 또는 간팍 후 관백왕을 보좌하여 정치를 한 영외의 관직노서, 왕의 권능을 대행하는 셋칸 정치 삽관 정치를 자행하였다. 후지와라 일문 등 상류 귀족은 광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중하류의 귀족은 고쿠시 국사 지방관이 되어 임지에서 수탈을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율령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각지의 무사단이 집안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2세기 중엽 이래 다이라 평일족, 미나모토 원일족의 두 무가가 각축하다가 미나모토가 정권을 획득하여 가마쿠라 겸장의 바쿠후 막부를 개설하였다. 교토천도 이후부터 가마쿠라 바쿠후가 개설되기까지의 기간을 헤이안시대 평안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승려 사이초 추이징에 의해 천태종이, 국하의 공예에 의해 진엄종이 크게 보급되었고 사찰은 광대한 사령을 소유하면서 권세를 부렸다. 또 귀족들 사이에 국풍 문화가 일어나서 가나, 문자 가명 문자가 보급되었다. 중세 미나모토 요리토모 원예조는 1192년 가마쿠라의 바쿠후를 열고 각국의 슈고, 소 군사 및 반란 진압 등을 맡은 관리, 지토 지도 토지 관리, 년공 징수 등을 맡은 관리를 두어 세습적인 무가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귀족 세력도 쇠퇴하지 않아 귀족과 사사 등 장원 영주적 지배와 무사 영주적 지배의 이원 지배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바쿠후의 실권은 쇼군 장군 막부의 세습적인 국가 통치권자 밑에서 정치를 통괄하는 식현 집권의 직을 맡은 호조 북조 일족에게 넘어가고 1221년에는 조정의 권력 회복을 꾀하여 고토바 후조 왕이 난을 일으켰다. 바쿠후는 난을 진압하여 지배권을 확립했으나 2회에 걸친 원의 침공을 받아 쇠퇴해갔다. 바쿠후의 지배체제의 쇠퇴와 더불어 각지에서 바쿠후 반대의 기운이 고조되고 그 세력을 규합한 고다이고 후제에 의해 1333년 바쿠후는 붕괴되었다. 미나모토에 의한 바쿠후가 가마쿠라에 존속한 기간을 가마쿠라 시대 겸창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신흥 무사 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정토종을 비롯한 많은 신흥 종파가 일어났다. 문화는 계층적으로는 귀족에서 무사로, 지역적으로는 교토에서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가마쿠라 바쿠후가 무너진 뒤 고다이고 왕은 왕독제에 의한 관료국가의 수립을 기도하였으나 무사계급의 반대에 부닥쳤다. 무사 출신의 아시카가다 카오지 조기존씨가 새로운 왕을 옹립하여 북조를 세우자 한동안 남북조가 대립하는 내란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아시카가가 승리하여 1336년 교토의 무로마치 실정에 바쿠후를 세웠다. 그러나 무로마치 바쿠후는 처음부터 기초가 취약하여 내분이 잦더니 마침내 중앙정부로서의 위력을 상실하고 교토를 중심으로 한 일개 지방정부 체제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다. 바쿠후에서 임명한 슈고는 점차 독립하여 임국을 영지화하고 슈고 다이묘 수호대명, 즉 슈고이 신분에서 성장한 다이묘 대명 영주가 되었으며 다시 그들이 완전히 독립하여 상호 항쟁하는 전국 다이묘가 됨으로써 전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무로마치 바쿠후가 명맥을 유지한 1572년까지를 무로마치 시대 실정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전국시대가 겹치기도 하여 고대에서 전해 내려온 문화재를 많이 상실하였으나 반면 귀족한 무사계급에 의해 기타야마 문화 북산 문화, 히가시야마 동산 문화로 불리는 문화가 일어나고 또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어난 도시의 상공업자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도, 가도, 화도, 꽃꽂이, 노가쿠 능락,
수묵화 등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다. 근대 일본은 대정봉환에 의해 조정희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조신과 반박 후의 주동 세력인 사스마 한살마번, 조슈한 장주번 등 서남웅번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를 수립하여 공의세론의 존중과 개국 진취의 방침을 밝힌 5개조의 서문을 발표하였다. 신정부는 전국을 진압한 후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여 수도로 삼고 원호를 메이지 명치라고 고쳤다. 또 봉건적인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급속한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정부는 문명개화라고 불린 구미의 기술, 제도의 직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왕을 신격화하고 신도의 국교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 사족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운동을 세이는 전쟁 서남전쟁으로 진압하고 또 번벌 전제정부 타도를 외치는 민권운동이 일어나서 정부는 프로이센 헌법을 본뜬 메이지 헌법 명치 헌법을 제정하였다. 정부 지도하에 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어 제1차, 제2차의 산업혁명이 달성되었다. 한편 청일, 러일 노일 두 전쟁을 일으켜서 타이완 대만, 한국, 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하고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여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또 영일동맹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발판을 굳히고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큰 이득을 얻어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되었다. 대전 후 구미제국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호헌, 보통선거 등의 운동이 일어났고 평화주의, 국제주의의 풍조가 활발해져서 정당 내각이 탄생하였다. 또 노동운동이 활발해져서 이른바 다이쇼 대정 명치 다음의 왕또는 그 연호 데모크라시 시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쇼와 소화 대정 다음의 천황또는 그의 연호 초기에는 세계적 불황의 물결에 휩쓸려서 일본의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륙 침략을 꾀하였으며 점차 군국주의, 국수주의의 경향이 강해져갔다.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동북 중국에 만주국을 세우고 다시 중국과 충돌하여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목으로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과 대립하여 결국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였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다. 현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추진하고 농지개혁, 재벌 해체 및 전쟁 범죄자의 재판, 공직 추방을 실시하였다. 또 국민주권 하에 남녀 평등 및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패전에 의하여 한국이 8.15 광복을 맞았고 만주국이 중국에 복귀하였으며 사할린, 쿠릴 열도와 타이완이 각각 소련과 중국에 반환되는 한편 오키나와 충승을 미국이 분할 점령하였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전후에는 한국의 6.25 전쟁에 의한 특수 경기로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뒤 1951년에 연합국의 대일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여 자유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보수당 정권 밑에서 급속히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국민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반면 공해 문제,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하였다. 한편 소련, 중국 등과 공산 국가와도 국교가 회복되어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높아졌다. 1989년 1월 쇼와 왕의 사망으로 1990년 11월 아키히토 명인이 왕에 즉위하였으며 연호는 헤이세이 평성이다. 1955년 이후 38년간 집권한 자민당이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정권을 상실했으며 같은 해 8월 7개 야당 연립정부인 호속화와 세천 정권이 탄생하여 전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94년 6월에는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 등의 연립정부가 탄생하여 무라야마 토미이치 촌산부시 사회당 위원장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고 1998년 7월 자민당 당수인 오부치 게이조가 일본의 84대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근세 전국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 직전 신장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아시카가의 쇼군 장군을 축출하고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였다. 도요토미는 전국 통일을 완수하기 전부터 검지, 즉 농지 측량이나 농민 소유의 도검 몰수 등을 단행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제 확립과 신분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1590년에 통일을 완수한 도요토미는 1592에서 93년, 1597에서 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에 막대한 전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거듭하다가 전쟁에 실패한 채 그의 사망을 계기로 철군하고 말았다. 그 뒤 도쿠가와 이에야수 덕천가강이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1603년에 바쿠후를 열기까지의 시대를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안토도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웅장한 성관의 조형과 호화로운 무사저택의 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모모야마 문화 도산 문화가 결실을 맺었다. 또 그 시대에는 조총 등 새로운 문물이나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어 이른바 남만 문화가 일어났다. 한편 조선 침략 때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은 그 후에 일본의 도자기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 그때 일본에 전해진 우리 활자와 활판 기술은 뒤에 게이초판 경장판이라고 부르는 일본 최초의 목활자 인쇄의 서적을 나오게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강호 현지의 동경에 도쿠가와 바쿠후를 개설한 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으로 폐쇄하기까지의 약 260년 동안을 에도 시대 강호 시대라고 한다. 도쿠가와 바쿠후는 봉건제도의 강화를 도모하여 쇼군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바쿠한 체제 막번 체제번은 대명의 영지 또는 그 관할 조직을 확립하고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엄중히 하였다. 전국을 200개 이상의 다이묘령 대명령과 바쿠후 직할령으로 분할하고 무사는 다이묘의 성관이 있는 성읍에 거주시켰기 때문에 소비도시로서의 성읍이 다수 생겨났다. 또 그리스도교를 엄금하고 쇠국을 단행하였다. 에도 시대에 바쿠한 체제를 지탱한 것은 무거운 조세를 부담한 농민이었는데 농민은 50에서 60%로 구성되는 마을에 편입되어 바쿠후 또는 한 번에서 파견하는 벼슬아치의 지배를 받았다. 또 농민은 전답의 매매를 금지당하고 의식주에 대해서도 엄한 구속을 받았으며 또 5인조가 조직되어 납세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요당했다. 에도 시대에는 초기에 분란이 수습되자 그 후에는 태평한 세월이 지속되어 도시의 신흥상공업장, 즉 촌인 정인을 중심으로 한 갤로쿠 문화 원농 문화가 긴키지방에 꽃피고 뒤이어 에도를 중심으로 유흥적인 색채가 짙은 서민 문화인 에도 문화가 발전하였다. 에도 시대 중기 이후 바쿠후와 하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고 그래서 전후 세 차례에 걸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쿠후의 통제력은 점차 쇠퇴되었다. 무사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져가는 반면 상업이나 가내공업, 거간제 공업의 발전에 따라 촌인의 경제적 기반은 점차 강화되어 그들이 문화의 담당자가 되었다. 도쿠가와 바쿠후 말기에는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강화된 구미제국이 내항하여 개국을 요구하였는데 처음 그것을 거절한 바쿠후도 1853년과 1854년에 2차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온 미국의 엠피리 제독의 압력에 굴하여 쇄국 정책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격렬한 내분항쟁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반바쿠후 세력이 급속히 형성되어 바쿠 체제는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 정권 유지의 불가능을 깨달은 바쿠후는 1867년 11월 조정에 대한 정권 반환, 즉 대정봉환을 제의하고 다음 날 그것이 수락됨으로써 에도 시대는 끝을 맺었다.
5. 정치. 1. 천황제.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남자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토 신도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2. 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 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 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 재판관의 탄핵 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위헌 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 총리 지명, 조약 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월 3일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511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52명으로 3년마다 교대로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3.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며 개개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 제출권, 조약 체결권, 예산 편성권, 사면 결정권, 최고재판소 장관 지명권 및 판사 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 실시를 위한 정령을 제정하는 하급 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청이 있다. 지방자치. 구헌법에서의 관선지사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신하여 신헌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 청구권, 장 및 의원의 해직 청구권 등은 직접 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촌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자유민주당.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1955년 10월의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에 일본 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전 신인 민주자유당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 길전무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을 끌어들여 사회당 연립정권을 발족시켜 다시 여당으로 복귀하고 1996년 무라야마 총일 퇴진 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가 당수에 선출되어 총리에 선출되었고 그는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자와 자유당 당수를 영입해 199년 연립정부를 출범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기본 정책으로서 외교, 안보 면에서는 미일 안보 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위력 증강을 주장하고 내정 면에서는 경제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 헌법의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 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일본 사회당 일본 노동조합, 총평일 산하의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직, 생산 공정, 판매 서비스 노무직, 일부 농민을 지지 기반으로 하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즉, 비무장 중립원칙 포기, 미일 방위조약 승인, 자위대 합헌론 지지, 당명 개정 검토 등 종래의 정책을 뒤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3. 민사당 전일본 노동총동맹계의 조직 노동자, 중소기업자 계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으로 야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60년 사회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도 연정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주요 정강 정책은 의회 정치의 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보다. 4. 공명당 불교 니치렌종 이련종의 창가 학교가 의회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 혁신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 판매 서비스 노무직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1993년 비자민 세력 결집에 공헌했다. 5. 일본 공산당 1922년 지하 조직으로 결성된 후 전후 합법 정당으로 공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점령군에 의한 탄압 및 과격한 전술로 말미암은 국민의 지지 상실 등으로 해서 크게 후퇴하였다. 미일 안보 조약 폐기, 비무장 중립, 자주방위, 독점 자본 본위의 경제성장 정책 반대 등 자유민주당의 가장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은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 세력으로 지식노동자, 일반 노동자 및 중소기업자 등을 들 수 있다. 6. 기타 정당으로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1993년 결성된 신당 사키가케 신당 선구, 신생당이 있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한 일본 신당이 있다. (6)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외교는 대미 의존, 반공산권, 경제중심주의 외교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패전 후 1952년 4월까지의 점령기간 중에는 일본은 외교 제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의 정책은 미국의 점령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실시되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등 공산권 제국이 조인을 거부한 가운데 강화조약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강화조약 발효 이래 중일조약이 조인되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외교의 반공, 대미 의존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한편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은 군사비 지출을 적극 줄이면서 경제 입국의 길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전후의 세계 경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가 살 길을 열고자 한 일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에 크게 지배된 전후의 세계 경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 중심주의는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일본은 1955년에 개세에 감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체국들 중에서도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1956년에 일소국교 회복과 국제연합 가입에 의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다음 해에 기시 안정부는 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 제국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에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기시 정부에 의한 1960년의 미일 안보 조약의 개정은 양국 간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고 1965년에는 역시 반공, 대미 의존의 기본 노선에 따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세계 각지에 대한 경제 진출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계기로 국제 정치는 다극화 시대로 이행하였고 1972년에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는 신정세가 진전되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아시아의 신정세에 신속한 반응을 보여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같은 해 9월에 다나카 전중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종래에 타이완과의 조약을 백지화하였다.